담선대법회 세 번째 법석에 오른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묵대종사가 부처님의 첫 사자후를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 후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 첫 사자후에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의 우석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문화포교 도량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고 천년을 세우다와 산불 피해 복구 기금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과 수석부 운영위원장 정관 스님 등 비구니회 임원진 스님들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각회가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봉축탑 장엄 등으로 환하게 밝혔습니다. 긴 정쟁과 조기 대선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날만큼은 자비와 화합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 세 번째 순서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묵대종사는 부처님께서 6년 고행 후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 사자후에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남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조계총림 송광사 제8대 방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현묵대종사. 현묵대종사는 부처님께서 6년 고행 후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 첫 사자후를 마음속에 새겨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안에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도와 사성제 8정도의 해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현묵대종사는 6조 단경을 참고 삼아서 스님만의 처방으로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의 명약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스님은 당신의 수행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들려주며 감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리산 칠불사에서 10년간 산문을 나오지 않고 참선 수행했던 스님은 7년 동안 무건정진했습니다. 대중과 함께 3년 결사정진을 마친 스님은 지리산 반야봉에 올라 흘러가는 구름을 손에 움켜쥔 순간 모든 법이 공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탁 들어가지고 딱 열어보는 순간에 분명히 한 줌을 찧었는데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반딧불처럼 반짝 지나가는 모든 법의 공한 이치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것을 마음속으로 체득했습니다. 당시 벅찬 가슴에서 우러나는 환희심으로 반야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 법석에서 처음 발표하는 거라며 대중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국난 극복과 마음치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삼라만상 모든 물질이 다 비었느니라 비었음이여 본래 한 물건도 없느니라. 현묵대종사는 수행은 점점 깊게 들어갈수록 참고 정진해야 하고 절대 수행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렀을 때 들려주신 법문을 전하며 보시와 수행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방세계 모든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이 네 가지 복들은 잊지 마시고 많이 베푸시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정신적 수행을 위해서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은 더욱더 자비로워지고 따사로워지며 행복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에 우석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문화포교 도량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고 천년을 세우다와 산불 피해 복구 기금도 전달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에 우석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우석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교구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교구본사에서의 여러 소임을 경험한 우석 스님의 역할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잘 발휘해서
교구 발전과 또 전법 포교에 네. 큰 역할과 핵을 그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석 스님은 화엄사가 지닌 문화적 자원을 10분 활용해서 현대인이 불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량으로 일궈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을 좀 부각해서 앞으로 본사를 운영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불교에서 또 문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화엄사는 규모와 전각들이 웅대하다며 본말사 스님들과 화합해 불교 위상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엄사가 보면 건물들이 뭐 전부 그냥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도량이 웅대한 그런 도량이어서 거기에 그걸 운영하려면 이제 감당할 만한 또 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 우석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기금 3천만 원, 본말사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모은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금으로 1,8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우석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2년 수계했으며 제14, 17, 18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여수 향일암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산불로 피해 입은 사찰과 이재민 돕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회장 광용 스님과 수석 부운영위원장 정관 스님 등 비구니회 임원진 스님들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용 스님은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모금을 시작했다며 총무원에 이어 내일 세종시 소방청에 기금을 전달한 후 고운사 등 산불 피해 사찰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을 위해 정성을 모아준 비구니회에 감사를 전하며 소중한 성금을 잘 사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도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금 1,1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각회가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봉축탑 장엄 등으로 환하게 밝혔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계엄으로 긴 암흑을 맞을 뻔했던 의사당 앞을 올해도 장엄 등으로 밝히며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의 빛으로 물들길 기원했습니다. 긴 정쟁과 조기 대선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날만큼은 자비와 화합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의 봉축탑에 불을 밝히자 주위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찹니다. 계엄 사태로 위기와 혼란에 빠졌던 국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평화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비를 박수 주십시오. 불교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불자들의 신행 모임 정각회가 어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정각회가 11번째 밝힌 이번 봉축탑은 계엄으로 기능을 상실할 뻔했던 위기와 탄핵의 혼란을 딛고 켠 등이라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혼돈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밝히고 우리 모두의 삶에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모두의 삶에 머물러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대한 전환을 앞둔 시국에 부처님의 화합 정신을 강조하며 포용과 연대의 정신으로 화합과 소통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 정당이 성숙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원활하게 화합을 통한 소통을 이루고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랜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삼독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지혜로 국민을 위한 정토사회를 만드는 국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입자화된 탐진치 삼독심을 제발 내려놔야. 그거는 입자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정치인들께서 선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좀 피우세요. 정말로 방아착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욱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해 오늘 하루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자비와 화합의 마음을 나눠 의미를 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아픔에 더욱 귀 기울이고 공정과 상생
실천하는 정치로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이 연등 앞에서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 즉 자신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깁니다. 정각회는 진우 스님에게 산불 재난, 문화유산 복구 기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문화유산 복구에 도움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앞서 종단협 회장단과 정각회 회원들은 사회와 불교계 현안을 주제로 환담했습니다. 봉축 장엄 등으로 국회의사당을 밝힌 정각회는 두 달여 대선 기간 동안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으고 화합과 원융의 정신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경찰청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 불자 경찰들이 굳은 의지로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향과 꽃, 차 등으로 이뤄진 육법 공양과 음성 공양이 이어지고 스님들은 화합을 위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가 만난 현장. 서울경찰청 경승실과 불교회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자비와 평안의 등불이 환히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여러분을 이해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마음의 고요를 위해 선명상을 꾸준히 실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과 집착을 놓는 연습으로 나와 가족, 나아가 사회가 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인연을 맺고 미래에 좋은 과거를 얻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순간순간 마음을 알아차리는 선명상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꾸준한 포교 활동으로 경찰 행정 발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해온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과 대각사 부주지 마하 스님, 청룡암 주지 원영 스님, 천태종 관문사 제무 도각 스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불교계는 국민의 안녕과 치안을 위해 앞장선 모범 경찰 공무원 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경찰 마스코트인 포도리, 포순이 장엄 등의 불을 밝히고 여법한 부처님 오신 날을 서원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잘 듣겠다는 의미로 만든 포도리와 포순이 장엄 등은 부처님 오신 날까지 환하게 빛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을 점등했습니다. 청주불교연합회는 지난 12일 상당공원에서 상임이사 각연 스님, 현진 스님, 해심정사, 이광희 국회의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 실천으로 이웃에게 희망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자비광명이 대한민국에 퍼져 나라와 국민이 평안하길 기대했습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무심천 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연등축제와 봉축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보성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보성군민 화합을 기원하는 연등문화대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3일 보성 봉갑사에서 열린 축제는 육법공양, 예불, 법어 등 봉축법회에 이어 국악 트로트 공연으로 화합 한마당이 진행됐습니다. 보성불교사업연 회장 가간 스님과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지역 화합을 기원하며 축제 의미를 더했습니다. 가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축제가 보성군민 모두 화합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제주시 도령마루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제주불교연합 연등축제위원회 대회장 허운 스님과 봉행위원장 휴원 스님, 김혜숙 정무부지사와 이상봉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봉축탑은 제주불교계 유일의 보물인 불탑사 5층 석탑을 재현해 다음 달 18일까지 자비의 등불을 밝히게 됩니다. 한편 제주불교계는 오는 19일 학생문화원에서 연합 합창제를, 26일 시민복지타운에서 연등 축제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대륜스님, 이영애 총동문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지난 15일 점등식에서 회주 우학스님은 사회가 어렵고 혼탁해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점등을 통해 좀 더 밝은 세상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어 준재 관세음보살과 상층 등탑으로 장엄한 사찰 인근을 돌아보며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하남 검단산 자락 정심사가 수행 환경 파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찰과 불과 8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서인데요. 지역민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수년째 계속되는 갈등을 김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남 정심사가 기도 소리 대신 절박한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님의 장삼이 어느새 흑빛으로 물들고 함께 삼보일배에 나선 신도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합니다. 정심사 옆으로 고속도로 공사가 추진되면서 수행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 겁니다. 앞에 이미 중부고속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또 민자고속도로가 뒤에 생기면은 기존의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루 종일 소음이 앞뒤로 그런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2021년 한라건설이 제안한 중부 내륙 연결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이 하남시를 중심으로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2순환 고속도로를 완성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하남시 천연동과 신장동을 관통해 남양주시까지 연결되는 민자 사업 노선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정심사와 불과 8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지역사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주 일요 법회 때 어린이 법회, 토요 정진, 수많은 기도들을 성천 스님 때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설 주위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사찰의 정체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을 우려하면서 정작 고속도로가 들어서도 하남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주민 설명회를 겸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통보에 불과한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정심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대 행동에 나섰습니다. 검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남 시민들에게 마음의 고향이나 같은 것이고 또 자연이 잘 살아있는 곳입니다. 지하로 간다 하더라도 지하를 지나가면서 주변의 수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기 때문에 정심사 주지 일념 스님은 이날 고속도로 철회를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비롯해 시민 100여 명과 항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몇 년째 공사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지역 주민의 불신도 커지면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김승호입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독림 동문회가 서울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김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365일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원각사 무료급식소. 점심시간이 되자 밥과 국, 반찬을 배식하느라 분주해집니다. 깨끗하게 비운 그릇들을 수거해 설거지를 하는 스님들. 지난 14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독림 동문회가 원각사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은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좀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원각사 무료급식 봉사활동하기로 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뒤늦은 꽃샘 추위에 건강은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식사하고 나가는 길은 달콤한 간식까지 챙겨드립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봉사활동에 더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날 동국대 총독림 동문회는 회비를 원각사 무료급식소에 보시하며 봉사활동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1년에 2차례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총독림 동문회. 배식봉사에 이어 하반기 군부대 법회와 요양원 위문 공연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전주 모악산 금서남이 지난 13일 경내 비각에서 일체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는 을사년 3월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덕산 스님은 영남 지역 산불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도량을 지키고 숲과 공존하는 불자들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서남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서 모연된 연등 공양 가운데 500만 원을 고운사 도량 보건 후원금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산 정수사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연제구에 백미 10kg, 200포를 전달했습니다. 어제 주지 원광 스님은 주석수 연제구청장에게 관내 장애인을 위한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습니다. 원광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비의 쌀은 연제구 관내 13개 동 장애인 가구 200세대에 각 10kg씩 전달됐습니다. 광주 소원정사 도계 스님과 자비 신행회가 호남 지역 8개 피해 여성 쉼터 시설을 후원했습니다. 소원정사가 지난 16일 자비 신행회 강당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와 청소년 지원시설,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바램, 전주 여성의 전화 나봄 등 8개 시설에 수건 900여 장과 아이들 간식을 지원했습니다. 도계 스님은 무량선원 지선 스님, 류가림 자비신행회 이사, 이지혜 동구의원 등과 함께 소원정사에서 6달 동안 모은 나눔 모금함을 열고 여기서 나온 보시금 508만 원도 이들 시설에 모두 회항했습니다. 의성산청 등 이번 산불 피해 복구 모금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최유봉님께서 500만 원,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350만 원, 서영원 광명정사 혜진스님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 100만 원씩, 학수암 신도회 이은붕 외 불자님들께서 정성의 손길 보내주셨습니다. 이웃사랑 나눔 봉사회, 이민주, 서정자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도움의 손길 보내주셨습니다. 이순현, 남정은, 정소민, 오복연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심희걸, 황영숙, 유형기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성금해 주셨습니다. 박선중, 진경순, 박기란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서원숙, 김귀임, 심파님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계엄으로 위기와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국회 앞마당이 오랜만에 온화한 자비의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었던 지난 4개월을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부처님 화합의 가르침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각회 장엄 등처럼 이제 이해와 화합의 빛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길 기대합니다. 4월 17일 목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